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S25 출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S26이냐 하실 수 있지만 벌써 9월이고 S25 시리즈는 1월 22일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S26 출시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S26 시리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S26 시리즈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디자인 목업이 유출되었는데요. 이게 갤럭시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처럼 세 가지 모델이 보이는데 가장 왼쪽은 일반 모델일 거고 가장 오른쪽은 울트라 모델일 거고 근데 가운데는 뭐냐? 이제 플러스 모델이 빠지고 갤럭시 엣지 모델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봤던 갤럭시 S25 엣지와는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번에 곧 나오는 아이폰 17 프로 디자인과 유사하죠. 이 목업이 나오면서 이게 맞냐? 거짓 유출 아니냐?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이 목업 이미지가 나온 곳이 아이폰 17 시리즈 디자인을 아이폰 출시 6개월 전에 정확히 맞춘 곳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까지 이제 약 3-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쯤 나오는 목업 디자인의 경우는 대부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디자인과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갤럭시 S26 엣지 모델을 살펴보면 카메라 범프가 이제 좌우로 길게 위치합니다. 요즘 뭐 싱크대 디자인 이렇게 부르시던데 상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가 싶기도 한 게 스마트폰은 또 다시 얇아지고 있고 카메라 성능은 좋아지고 부품을 넣을 공간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범프를 크게 만들면서 이곳에 부품을 넣어서 스마트폰을 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냥 이런 디자인이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실물 예상 렌더링으로 만들어 봤을 때 막 거부감이 들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목업 디자인을 보면 가운데에 원으로 파여있는 곳이 보이죠? 드디어 갤럭시의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목업에서는 충전 코일 자리를 표시해주고 또 아래에 보면 삼성 로고가 들어갈 자리도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맥세이프 자석이 갤럭시 S26에 내장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도 점점 더 얇고 가볍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굳이 자석을 넣어서 두께도 두꺼워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두께는 어떨까요? 갤럭시 S25 엣지의 두께는 5.8mm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얇다는 생각이 드는 두께였는데 이제 더 얇아진다고 합니다. 두께가 5.5mm가 될 것이라고 해요. 이번 아이폰 17 에어가 5.5mm로 예상되는데 같은 두께입니다. 근데 S26 엣지는 배터리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S25 엣지의 배터리가 3900mAh였거든요. 근데 이제 4200mAh로 300mAh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께는 더 줄였는데 배터리는 더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가 더 늘어나면 기존의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스마트폰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 제품은 갤럭시 S26 일반 모델이 되겠지만 제품의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26 일반이 아니라 S26 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플러스가 사라지고 엣지로 바뀌고 일반이 사라지고 프로가 되고 여러가지로 변경점이 많은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출된 목업 이미지로 봤을 때는 모서리가 살짝 각져졌다고 느껴지거든요. S25 일반과 비교했을 때도 그래 보이고 물론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프로, 엣지, 울트라의 공유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S25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전보다는 차이가 줄었지만 그래도 울트라만 좀 더 각져서 일반과 플러스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 엣지, 울트라의 공유를 동일하게 해서 딱 봐도 같은 시리즈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카메라 섬이 없었는데 이제 폴드 시리즈에 있는 카메라 섬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두께가 얇아지면서 카툭티가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섬 디자인으로 해서 완화하는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름을 프로로 바꾸는 것은 여러가지 전략이 들어가 있겠죠. 프로로 이름을 바꾸면서 스펙을 올리고 그러면서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물론 최근에 갤럭시 S26 프로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엑시노스 2600 긱벤치 점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싱글 3309점, 멀티 11256점으로 점수 자체는 현재 S25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서는 딱 점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발열이나 전성비 여러가지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후속 프로세서가 곧 나오거든요. 이게 또 성능이 얼마나 잘 나와줄지, 그리고 또 S26 울트라에는 이 후속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이원화된다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터리는 전작보다 늘어납니다. 전작이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이번 갤럭시 S26 프로는 4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전작보다 300mAh가 늘어났죠. 근데 두께는 6.7mm로 전작이 7.2mm였으니까 0.5mm가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이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두께는 줄이고 배터리는 더 넣어주고. 폴드7에서 그 얇은 두께, 실물 봤을 때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입니다. 울트라도 폴드처럼 카메라 섬 디자인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후속 프로세서가 탑재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5000mAh로 동일하지만 충전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S25 울트라의 충전 속도가 45W였는데 S26 울트라의 충전 속도는 더 빨라진 60W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충전 속도 이제는 올려줄 때 됐잖아요. 60W라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7.8mm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S25 울트라가 8.2mm였으니까 0.3mm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울트라 쓰시는 분들은 또 역대급 울트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아직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았지만 메인 카메라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S26 프로, 엣지, 울트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아직 한 발이 아니라 세 발 정도 더 남은 것 같긴 해요. 오는 9월 29일에 삼성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 제품들인데요. 바로 갤럭시 트라이폴드, 그리고 XR 헤드셋, AI 스마트 안경까지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갤럭시 트라이폴드는 이것저것 유출이 되고 있어서 곧 나올 거라는 게 보이고 있고, XR 헤드셋은 실물을 전시하기도 했어서 곧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에 AI 스마트 안경까지 공개된다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트라이폴드 폰에 대해 좀 살펴보면 접히는 방식이 화웨이에서 나온 트라이폴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갤럭시 트라이폴드는 모두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인폴드와 아웃폴드가 같이 있는 화웨이 메이트 XT보다 안정성에서는 뛰어난 걸 알 수 있죠. 내부 디스플레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런 방식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에 화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봤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죠. 외부는 약 6.5인치로 폴드7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펼쳤을 때는 약 10인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접을 때는 이렇게 도로로 많은 것처럼 접어도 됩니다. 이렇게 접어야 접었을 때 외부 화면이 딱 사용자 쪽으로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서 역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선 충전도 동일한 위치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양쪽을 안쪽으로 접는 방식이다 보니 접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왼쪽을 먼저 접고 그 다음 오른쪽을 접어야 합니다. 접었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은 폴드7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면에 펀치홀 카메라, 내부에도 펀치홀 카메라가 하나 자리합니다. UDC는 트라이폴드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라이폴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제품 정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